어머니, 그 땅 이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서연이 어머니가 죽으면 말이에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이병수의 목소리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차피 서연이는 아무것도 몰라. 평생 우리 말만 듣고 살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고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목소리 잘 들리시죠? 23년 만에 터진 서연의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23년간 시댁의 그늘에서 참고 살았던 48세 며느리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로 완벽한 복수를 해낸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비밀 무기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10억 원짜리 땅을 노린 시댁 식구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전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서연 씨의 놀라운 역전 인생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김서연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3일간 이어진 빈소 지키기로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패였고 검은 상복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4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어깨는 구부정했고 평생 시댁 눈치만 보며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댁에 시집 온 지 벌써 23년째, 그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서연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박장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3세의 그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장례를 치러 온 베테랑으로 평소 과묵한 성격이었던 그가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 중대한 일을 전해야 한다는 무게감이 역력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 박 사장님. 무슨 일이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3일간의 울음과 극도의 피로로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박장 의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서연을 더 조용한 구석진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복도 끝자락의 작은 휴게 공간이었는데 다행히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병원에서 말입니다. 그때 의식이 또렷하셨죠. 네. 언제요?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일주일은 거의 혼수 상태에 가까우셨는데 언제 박장 의사를 따로 부르셨다는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간병을 위해 병실을 거의 떠나지 않았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일까요? 박장 의사는 신중하게 속옷 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세월이 많이 흐른 것처럼 보였지만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겉면에는 서연이에게라고 어머니의 익숙한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걸 꼭 따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손에서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져가려고 해도 꽉 움켜쥐시면서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께서 마지막 며칠간 계속 무언가를 움켜쥐고 계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발인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꼭 혼자 있을 때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박장 의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네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안에 여러 가지 서류나 물건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서연이가 당할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셨죠. 박장 의사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춰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우습게 보고 무시했지만 서연이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엄마가 미리 길을 다 만들어 놨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매우 중대하고 결정적인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고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꼭 전해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시댁 사람들이 오늘 무슨 말을 하든 절대 놀라지 말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 복도 저편에서 시어머니 윤말순의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아, 거기서 대체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 빨리 와. 시간 다 됐다고. 서연이 재빨리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와 시영 이병수 그리고 남편 이준호가 복도 끝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특히 이병수의 눈빛에는 뭔가 의심스럽고 경계하는 기색이 가득했고 준호는 계속 불안하게 손을 비비면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윤말순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조급함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박장 의사가 서연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진지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의 진심 어린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정말 조심하세요. 그분들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어머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서연은 재빨리 봉투를 한복 저고리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이 가슴팍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하셨는지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치밀하게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핀 돌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뜻 잘 받들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성큼성큼 성급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말순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조급함과 불안함이 역력했고 이병수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연과 박장 의사를 번갈아 쳐다보며 뭔가를 눈치채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 발인 준비 다 됐다고 하는데. 이병수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의 몸을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례 절차 마무리 얘기였어요. 마지막 확인 사항들이요. 준호가 서연의 팔을 조금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럼 빨리 가자. 엄마가 기다리신다고 하셨어. 서연은 박장 의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마지못해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발인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시댁 식구들은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의논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서연을 대하는 태도에도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발인 행렬이 시작되고 긴 차량 행렬이 천천히 공동묘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창밖에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속 봉투를 더 단단히 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일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하관식과 성분식이 모두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흙을 덮고 나서야 서연은 비로소 어머니와의 이별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과 함께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신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서 상차림 정리하고 얘기 좀 해야겠다. 윤말순이 서연을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강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서둘러 해야 한다는 듯한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와서 간단한 상차림을 정리한 후 서연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조용히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속에서 봉투를 꺼내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이에게라고 적힌 어머니의 손글씨를 다시 한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해 주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끈을 풀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친정 땅에 관한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상당한 규모의 토지 소유권 증서와 함께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정식 유언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땅이 있었다고? 서연은 당황하며 계속해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토지 대장을 보니 면적이 상당했고 위치도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작은 녹음기와 함께 CD라고 적힌 봉투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녹음기에는 꼭 들어보거라. 엄마가 몰래 녹음한 것이다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바스락거리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들이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그 땅 이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서연이 어머니가 죽으면 말이에요. 이병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지. 서연이 엄마가 죽으면 당연히 사위한테 가는 거 아니야? 윤말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서연이 엄마라고 부르며 이미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서연이가 뭔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땅 문서 같은 거 찾으면 말이에요. 이번에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서연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23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뒤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손을 써야 한다는 거야. 서연이 엄마가 아직 살아있을 때 계약서를 바꿔치기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서연이한테 잘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넘겨받든지 말이야. 어차피 여자들은 복잡한 거 모르잖아. 이병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서연이는 아무것도 몰라. 평생 우리 말만 듣고 살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적당히 슬퍼하다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면 고맙다고 할걸. 그동안 봐왔잖아.
얼마나 순진한지. 윤말순의 비웃는 듯한 목소리에 서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땅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정확히 알아보셨어요? 최소 10억은 넘을 거야. 그 동네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거든. 내년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고 하더라고. 서연이 엄마도 모르고 있을 텐데 우리만 미리 알아낸 거야. 서연은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0억이라니요. 그것도 어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시댁에서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까? 개발 정보까지 미리 알아내고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서연이한테 얘기해보죠. 장례 치르느라 힘들 텐데 복잡한 법적 절차는 우리가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감동받을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재산을 가로채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어차피 서연이는 평생 눈치만 보고 살았으니까 이번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갈 거야. 우리가 잘해준다고 생각할걸? 윤말순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녹음이 중단되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들은 것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23년간 함께 살아온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재산 분배를 미리 계획해 놓았다니요. 서연의 손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 녹음을 남겨주셨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댁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고 이용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엄마. 이제 완벽하게 알겠어요.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녹음기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류들도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무기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윤말순의 조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뭐하고 있어? 얘기 좀 하자.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연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정리하고 평소와 같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23년간 연습해온 가면을 다시 한번 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거실로 나가자 시댁 식구들이 둘러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말수는 소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병수는 그 옆에, 준호는 서연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서연을 신문하려는 듯한 배치였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뭘 그렇게 했다고? 윤말순의 첫마디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하느라 그랬어요. 유품? 뭔 유품이 있다고 그래? 이병수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옷가지나 개인용품들 말이에요. 서연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것은 과거의 증거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위한 준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윤말순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사돈이 돌아가시면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 특히 재산 관련해서 말이야. 재산이요? 서연은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이병수와 준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돈 어른 명의로 된 땅이 있지 않냐? 그것 좀 알아봐야겠어.
이병수가 직접적으로 꺼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땅이요? 어떤 땅 말씀이세요? 서연은 계속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윤말순이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젊을 때 샀다는 그 땅 말이야. 너도 들어봤을 거 아니야. 아, 그런 게 있나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서. 없긴 뭐가 없어. 분명히 있어. 이병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봤거든. 꽤 큰 땅이더라고. 서연은 속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미리 조사까지 해놨다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녹음 내용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야. 윤말순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혼자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 처리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특히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 말이야. 맞아요, 어머니. 그런 건 우리가 도와야죠. 준호가 마치 자상한 남편인 양 거들었습니다. 서연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대신 처리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너는 장례 치르느라 힘들었을 테니까. 이병수의 제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단해. 일단 땅을 우리 명의로 옮겨놓고 나중에 팔린 돈에서 세금 다 빼고 너한테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야. 윤말순이 마치 큰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줄 수 있는 만큼이요? 당연하지. 세금도 많이 나올 거고 우리가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있고 또 그동안 내가 우리 집에서 얹혀 살면서 든 비용도 생각해야지. 이병수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23년간 시댁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얹혀 살았다고 표현하다니요. 형님, 그건 좀. 준호가 약간 머뭇거렸지만 윤말순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뭐가 좀이야? 사실이잖아. 그동안 우리가 서연이 뒷바라지 얼마나 해줬는데. 그렇긴 하지만은 무슨. 서연아, 너도 알지?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윤말순이 서연을 직접 압박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머님이 유언장 같은 거 남기신 건 없지? 이병수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언장이요? 응. 혹시 땅을 어떻게 하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게 있나 해서. 서연은 잠깐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유언장이 봉투 안에 들어 있었지만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럼 됐네. 법적으로는 내가 상속받는 게 맞으니까 서류만 준비하면 돼. 윤말순이 안도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상속받는 거라면 왜 제가 안 하고 처리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셋 다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야. 복잡하니까. 너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이병수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제 재산인데 제가 직접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서연의 질문에 준호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나와?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건데. 예민한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요. 뭐가 궁금해? 그냥 우리 말 들어. 틀릴 리 없으니까. 윤말순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서연이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건 왜 물어? 이병수가 경계하며 반문했습니다. 제 재산이니까 알고 싶어서요. 알아서 뭐해? 어차피 세금 내고 나면 얼마 안 남을 텐데. 그래도 궁금해요. 서연이 계속 밀어붙이자
셋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요즘 좀 이상해.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윤말순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복잡한 건 우리한테 맡기고 너는 쉬어. 이병수가 대화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서연이 모호하게 대답하자 셋 다 동시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가 뭐야? 우리가 도와주겠다는데.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정리할 게 뭐가 있어? 간단한 건데. 윤말순이 다시 압박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무기들을 언제 꺼낼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댁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봉투 속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유언장에는 분명히 모든 재산을 서연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토지 관련 서류들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준비해 주신 무기들을 제대로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김태성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성은 어머니의 지인으로 봉투 안에 그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성 변호사님이시죠? 박영숙 어머님의 딸 김서연입니다. 아, 서연 씨. 어머님 소식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태성 변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어머니께서 남기신 자료가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서연은 시댁 식구들에게는 어머니 관련 은행 업무를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윤말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지만 특별히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성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서연은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모든 자료를 꺼내 놓았습니다. 녹음기, 계약서, 유언장, 그리고 어제 녹음한 시댁 식구들의 대화까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이거 완전히 사기 행위인데요. 김태성 변호사는 자료들을 살펴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를 준비해 놓으시다니. 이 자료들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서연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23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완전히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당하고 싶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우선 시댁분들을 이 사무실로 불러보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요? 재산정리 회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와서 자신들의 계획을 털어놓게 하는 거죠.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하는 거죠. 이틀 후 서연은 시댁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관련해서 변호사님과 상담받았는데 정식으로 회의를 하자고 하시네요. 변호사? 왜 벌써 변호사까지?
이병수가 당황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들이 많다고 해서요. 모두 함께 가셔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 윤말순이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요. 강남에 있는 사무실인데 그리 멀지 않아요. 좋아. 가자. 이병수가 즉시 동의했습니다. 아마도 변호사 앞에서 서연을 압박하면 더 쉽게 재산을 가로챌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댁 식구들과 함께 김태성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성 변호사입니다. 김태성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고 박영숙 여사님의 유산 상속 문제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김태성 변호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법적인 절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상속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말순과 이병수는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성 변호사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떤 문제요? 이병수가 물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남기신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김태성 변호사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기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녹음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익숙한 목소리들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그 땅 이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서연이 어머니가 죽으면 말이에요. 이병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지. 서연이 엄마가 죽으면 당연히 사위한테 가는 거 아니야? 윤말순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그녀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서연이는 아무것도 몰라. 평생 우리 말만 듣고 살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녹음이 계속 재생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소 10억은 넘을 거야. 그 동네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거든. 이병수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태성 변호사가 녹음기를 끄고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목소리 잘 들리시죠?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윤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녹음하신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서연의 말에 이병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야. 법적 효력이 없어. 과연 그럴까요? 김태성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자택에서 이루어진 대화이고 고인이 직접 녹음한 것입니다.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죠. 그리고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고인이 정식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을 딸 김서연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연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서 나눈 대화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이제부터는
제 몫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빼앗으려 했던 것도 전부 돌려주세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시댁 식구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갑자기 변한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윤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 서연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성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들도 보시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자 그 안에는 토지 관련 계약서들과 개발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토지의 현재 시세는 약 12억 원입니다. 개발이 시작되면 최소 15억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성 변호사의 설명에 이병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군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건 이병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구청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미리 개발 정보를 입수하셨죠? 그리고 고인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3년 동안 저는 정말 바보였나 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서연아, 오해야. 우리가 언제 너를...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녹음된 내용이 다 거짓말인가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어제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차피 서연이는 아무것도 몰라. 평생 우리 말만 듣고 살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윤말순의 목소리가 다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사자인 윤말순은 얼굴이 붉어지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우리 집에서 얹혀 살면서 든 비용도 생각해야지. 이병수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서연의 눈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얹혀 살았다고요? 23년 동안 시댁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얹혀 살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약 챙기고 삼시세끼 차려드리고 명절 때마다 혼자서 모든 음식 준비하고 그게 얹혀 사는 거였어요? 김태성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시아버지가 병원비로 사용했던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고 이만수 어르신의 병원비와 간병비 총 3,500만 원이 서연 씨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시댁에서 부담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서연 씨가 모든 비용을 댔군요. 이병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나중에 갚으려고요? 그럼 언제 갚으실 건가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갚겠다는 말씀 한번 하신 적 있나요? 윤말순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를 키워준 거 아니야. 시집와서 먹고 살게 해준 게 우리야. 키워줬다고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혼수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2천만 원어치 혼수와 결혼 자금 5천만 원. 그 돈으로 이 집 전세금 마련하셨잖아요. 김태성 변호사가 또 다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혼수 목록과 현금 이체 내역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고인이 꼼꼼히 정리해 놓으셨네요. 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래도 부부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부부라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였습니다. 부부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의 친정 재산을 가로채려고 계획을 세우나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면서요? 김태성 변호사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고인의 부동산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했고 고인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며 재산 가로채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를 속여서 재산을 양도받으려 했고요. 이건 사기 행위입니다. 충분히 고발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발. 이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사기 미수와 재산 편취 시도 혐의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대한 사람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윤말순이 물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제가 시댁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서 갚으세요. 시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명절 비용 등 모든 것 말이에요. 김태성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니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둘째, 제가 가져온 혼수와 결혼 자금에 대한 이자도 계산해서 갚으세요. 23년간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가 즉시 답했습니다. 셋째, 앞으로 제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에게 사과하세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갚으라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동안 깔보던 서연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기 미수, 재산 편취 시도, 그리고 고인 모독죄까지 추가해서 말이에요. 김태성 변호사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이런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 여러분의 사회적 신용도는 완전히 추락할 겁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우습게 여겼던 며느리가 이제는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준비해 주신 무기들이 이렇게 강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의실의 정적이 몇 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며느리가 이제는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병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평소의 위압적인 톤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좀 성급했나?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성급했다고요? 서연이 천천히 돌아서며 이병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23년간 쌓인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이용한 게 성급한 거였나요? 이병수는 서연의 시선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고 할 필요가. 가족이라고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우고 며느리를 바보 취급하면서 뒤에서 비웃나요? 김태성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결정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답변해 주세요. 그때 윤말순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23년 동안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겠다고?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은혜라고 하셨나요?
제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다고요? 제 혼수와 결혼 자금이 탐나서 받아들인 거 아니었나요? 서연의 직격탄에 윤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제가 어머니를 위해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어머니는 그동안 뭘 하셨나요? 윤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TV 보시면서 며느리가 차려온 밥 드시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시고 그게 저에게 베푸신 은혜인가요? 이병수가 다시 개입하려 했습니다. 서연아, 예전 일은 그렇다 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해주면 잘해주겠다고요? 서연이 이병수를 쏘아봤습니다. 어제까지도 제 뒤에서 바보라고 비웃으면서 오늘 갑자기 잘해주겠다는 건가요? 김태성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뭔데요? 준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토지 관련해서 구청 직원과의 유착 의혹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공개 정보를 미리 유출한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거든요. 이병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우연히 알게 된 거야. 우연이요? 녹음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녹음기에 손을 올리자 이병수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모든 걸 법정에서 해결하거나. 윤말순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제발 한 번만 봐줘.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제가 몇 번이나 받으렸는지 아세요? 명절 때마다 혼자서 모든 일 처리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 안 했죠. 시아버지 간병할 때도 밤새워 가면서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고요.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제 입장이 되어 보세요. 23년 동안 헌신한 며느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건지 말이에요.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서연은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23년 전 결혼식에서 행복하게 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준호 씨, 일어나세요. 서연아, 일어나라고 했어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준호가 떨리며 일어났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우습지 않으세요? 김태성 변호사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4시가 다 되어가네요. 2시간 남았습니다. 이병수가 다시 협박하려 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되면 너도 좋을 게 없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동네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23년 동안 동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체면이요? 서연이 다시 웃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재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체면을 운운하시는 건가요? 윤말순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태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그럼 6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 못하시면 내일부터 고발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제 그 집은 제 집이에요. 뭐라고? 이병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집 전세금이 제 혼수돈이었다는 거 잊으셨나요?
계약서에 저와 준호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김태성 변호사가 부동산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서연 씨가 절반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살라고? 그건 알아서들 하실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당신들이 한 짓은 절대 묻히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서연은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23년 동안 자신을 억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 앞에서 무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무기가 이렇게 강력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김태성 변호사가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됩니다. 준비됐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도 시댁 식구들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김태성 변호사와 함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시 30분이 되어서야 준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답변은 하나예요. 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법정에서 보거나.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시간 다 됐어요. 내일부터 고발 절차 들어갑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자 김태성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그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태성 변호사는 약속대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기 미수, 재산 편취 시도, 공무원법 위반 교사 등 여러 혐의였습니다. 동시에 언론사 3곳에도 제보를 했습니다. 가족 간 재산 사기극, 며느리 23년간 속여. 첫 기사가 나간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온라인 뉴스 댓글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와, 이런 시댁이 진짜 있구나. 23년간 참은 며느리가 대단하다. 시댁 사람들 정말 뻔뻔하네. 오후 3시 준호의 직장으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준호의 모습이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인의 친정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냥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기자들의 질문 세례는 계속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는데 그것도 조작인가요? 그건 준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회사 건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말순이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기사 그만 나가게 해줘. 기사요? 전 기사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서연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제보한 거 아니야? 저희가 제보한 게 아니에요. 아마 누군가 관심을 가진 것 같네요. 실제로는 김태성 변호사가 제보했지만 서연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윤말순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간단해요. 어제 말씀드린 조건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돈을 어떻게 다 구해?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서연이 전화를 끊으려 하자 윤말순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조건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 조건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결정하세요. 이틀 후 더 큰 기사가 터졌습니다. 구청 공무원 토지 개발 정보 유출 의혹. 이병수가 알고 지내던 구청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공무원은 곧바로 이병수가 자신에게 정보를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병수 씨가 지속적으로 개발 정보를 물어봤고 술자리에서 몇 번 귀띔해 준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진술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병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병수가 직접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항복할게. 조건 다 받아들일 테니까 기사만 그만 나가게 해줘. 이제 와서 항복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전쟁을 선포했나요? 여러분이 먼저 저를 적으로 여기고 속이려 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병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합의서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모두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김태성 변호사가 합의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이병수, 윤말순, 이준호는 서연 씨에게 총 2억 원을 배상한다. 둘째, 향후 서연 씨의 재산에 대해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셋째, 서연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한다. 넷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일주일 내에 퇴거한다. 합의서 내용을 들으며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돈은 분할 납부 안 될까? 이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개월 안에 완납하시면 됩니다. 김태성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6개월이면 너무 짧아. 그럼 고발 취하 안 하겠습니다. 서연이 단칼에 잘랐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은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과하세요. 서연이 말하자 윤말순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23년 동안 너를 괴롭혀서 미안해. 이병수도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미안해. 마지막으로 준호가 서연 앞에 섰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미안해. 남편으로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서연은 준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연아, 이제 내 얼굴을 볼 이유도 없어요. 서연이 돌아서려 하자 준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변할게. 서연이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23년 늦었어요. 김태성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까지? 23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부부라고 하는 건 우습지 않나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안 하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3년간의 굴욕적인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야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준비해 주신 복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 해냈어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토지를 개발업체에 매각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16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시댁 식구들로부터 받아낸 2억 원과 합쳐서 총 18억의 재산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서연은 그 돈의 일부로 어머니가 젊은 시절 꿈꿨던 일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자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토지가 있던 자리에 박영숙 복지관을 세우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와 직업교육원, 그리고 무료 급식소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딴 복지관이라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김태성 변호사가 설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실 일이에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인가요? 저 KBS 시사 프로그램 PD인데요. 네. 며느리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23년 복수라는 제목으로 1시간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시청률 15%를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후 서연에게는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로부터 상담 요청도 많이 왔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위해 박영숙 복지관의 법률 상담소도 추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말 멋진 복수였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23년을 참으신 게 대단해요. 저는 5년도 못 참겠어요. 온라인에는 서연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반면 시댁 식구들의 몰락은 참혹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후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해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기사 때문에 번번이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병수는 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갑자기 실직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윤말수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23년 동안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었다면서? 그래도 며느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동네 마트에 장 보러 나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에게 배상한 2억 원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집도 팔고 적금도 모두 해약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병수는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가진 것이라곤 월세 원룸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서연이 때문이야. 윤말순이 원룸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완전히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 가족끼리 재산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윤말수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서연이한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며느리니까 당연한 일 시킨 거지. 이병수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서연이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우리도 피해자야. 이들은 마지막까지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연의 새로운 인생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복지관 개관식 날 서연은 어머니의 영정을 안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꿈꾸셨던 일을 이제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개관사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복지관은 저처럼 오랫동안 참고 살았던 여성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곳에 오세요. 개관식이 끝나고 서연은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묘비 앞에 앉아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몰락했어요. 더 이상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름으로 복지관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보세요, 엄마. 모든 신문에 나왔어요. 박영숙 복지관, 어려운 여성들의 희망이 되다라고 말이에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일들 다 해볼 거예요. 서연은 일어나서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성 변호사가 마중 나온 것입니다. 서연 씨, 오늘 오후에 법률 상담 예약이 있어요. 네, 가겠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묘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차 안에서 뒤돌아보니 멀리 원룸 건물이 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진짜로 끝났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저에게 아무 의미 없는 남남이에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앞만 바라봤습니다. 박영숙 복지관에는 도움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서연의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48세에 시작하는 두 번째 인생. 이번에는 아무도 서연을 무시하거나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차가 복지관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축복인 것 같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였죠. 23년간 참고 살았던 서연의 완벽한 복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댁 식구들이 받은 대가가 너무 가혹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연처럼 오랫동안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과연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의견도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상처 주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